예, 안녕하세요. 고1 통합과학이랑 고2 물리원 같이 수업하고 있는 과학 강사 박정혁입니다. 요 학원들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올라오실 연사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간결하게 좀 하고요. 중복될 얘기는 좀 빼고 물리 얘기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실적이고요. 작년 이제 제 실적이고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실적인데 제가 한대보고를 제일 많이 수업하고 있어서 네, 한대보고가 요즘 인기가 제일 많죠. 입결이 좋아서. 그래서 1등급은 제가 3분의 2 이번에 배출했고 2등급도 그렇고 2학년 물리원도 제가 네, 과반수에 가깝게 1, 2등급 2등급은 뭐 사실상 제가 다 데리고 있죠. 그래서 한대복을 제일 많이 데리고 1, 2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수업하는 모습이고 개정된 커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재 중3이니까 이제 올해 1학년 애들이 내년 2학년 올라가서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친구들 2학년 올라갈 때가 첫 해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혼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 있겠죠.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본인 입학할 학교의 커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큰 차이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원과목들,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죠. 거기에 1학년 1년 동안 보던 걸 2학년 1학기 때 집중 위주로 보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2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모든 과목을 끝내고요. 2학년 2학기 때 기존에 있었던 투 과목들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어떤 학교는 투를 2학년 2학기 때 다 끝낸 학교도 있고요. 3학년 1학기까지 펼쳐진 학교도 있습니다. 현대보고는 펼쳐서 하고요. 학교마다 커리가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선수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역학과 에너지가 기존 물투의 역학, 이게 물투의 비역학입니다. 그럼 과목을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분리한다 그러면 이 전자기항자를 3학년 1학기 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투 과목도 집중위주예요. 한 학기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래 고3 때 이 물투와투 생투 지투였는데 이게 절대평가였거든요.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최대 3학년 1학기까지 과탐을 상대평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도 집중 위주로 보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합승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죠. 현재 고2 아이들이 고1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보통 원 과목만 한 3바퀴 정도 돌려놓고 2학년 올라갔거든요. 툴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3 때 투가 어차피 절평이니까 선택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해도 괜찮단 말이죠. 내신 대비 뭐 35% 만에 들면 뭐 절평으로 A가 나오니까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1학년부터 이제 지금 중3 아이들까지는 얘기가 달라졌죠. 상평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속 내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달라졌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펼쳐져 있습니다. 물투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 템포 좀 더 공부를 좀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물원에는 역학이 안 돼 있으면 물투 역학을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리원에 해당하는 역학을 많이 공부해둘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 학년보다 좀 더 그 커리가 좀 빡빡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그 얘기들은 많이 겹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고2 애들이 고1을 올라올 때 좀 겁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정도에 이제 개정이 되니까 여러분 재수를 못하는 학년이다. 모두 랜서가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상황이 이게 나오고 나니까 살짝 말이 좀 바뀌고 있죠 지금. 지금 9등급제에 있는 애들 중에 평점이 1.78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전교 10등 내외인 친구들. 그 친구들이 현역일 때는 1.7로 평점 계산하는데 재수를 해버리면 걔네들이 평점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수능 공부하던 친구들이 통합과 수능 본다고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재수를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1 애들한테는 선택 과목 잘 하라고. 고2 애들한테도 고3 선택 과목 잘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달라진 변화가 일단은 그 기존하고 다르죠. 지금 고2까지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내신 선택 안 하고 수능을 안 봐도 공대를 가죠. 지금 많이 그렇게 갑니다. 물론 그렇게 간 친구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다 꽈락이에요. 당연하죠. 분리가 안 돼 있는데 공대를 가는데 당연히 따라잡을 리 만무하죠. 그래도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생지하자 이런 얘기 다 아시죠, 그죠? 물화생 선택했다가 물리화학 버리고 결국 수능은 생지 보든가. 생원 지원 수능 법도 힘드니까 지원 하나에다가 윤사 보는 트렌드가 바뀌었고 2년 전부터 올해는 아예 사탐론을 하고 있죠. 생원 지원도 못 보니까 사탐론 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고3 선들 사이에서 고3 3월에 사탐론을 해도 수능에 1등급이 나와요. 과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1부터 중3은 그게 안 되죠. 사탐론이나 정시력 없어졌습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고1 아이들의 가장 이슈가 뭐냐면 1학기 기말고사 준비도 힘든데 자기 진로도 결정을 해야 돼요. 제 진로는요. 33살 때 결정했거든요. 제가 올해 학원 강사 17년 차인데 7년 정도 수업했을 때 그때 결정했어요. 아,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야겠다. 근데 17살짜리들한테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고1 때 내가 나는 공대는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물리 선택 안 해서 화생지 세팅을 하는지 문과를 선택했어요. 2학년 올라갔더니 공학이 재밌는 것 같고 생각보다 내가 물 잘했네?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어, 그 아이는 150살, 150살까지 살겠죠. 우리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공대를 못 갑니다. 요즘 의대 정원 늘어나서 28살에서 32살 사이에는 직장인들 다시 수능 보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친구들 됩니다. 근데 개정교육 바뀌고 나면 못 가요. 네. 학교 다닐 때 물리 선택 안 했으면 공대를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더라도 한 10년쯤 다니다가 학벌을 높이고 싶다? 수능 다시 봐야 돼, 대학 가야겠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감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장에선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고1 애들이 진로 선택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집중유소라는 거. 지금 원과목도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분량이 2배수입니다. 참고로 지금 물리원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쉬운 버전의 물리원이에요. 이전이 너무 어려워서 쉬워진 버전인데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물리는 지금 물리원보다 어려워집니다. 살짝 더 어려워져요. 범위도 늘어나고요. 물투도 이제 집중 기수해야 되고 상평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기 때문에 고1 통합각도 지금 등급 안 나온다고 다들 이제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고2 3각은 더 힘들다. 빡빡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내신 선택 따라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정시라고 했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안 나오면 버리고 수능에 몰빵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죠. 때려 죽여도 어떻게든 2등급 이상 나와야 되고요. 솔직히 2등급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1%까지가 이제 2등급이다가 얘는 11% 받으면 이제 2등급 똑같이 2등급이긴 한데 사실상 2등급이 지금 10%부터 34%를 동급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2등급 나오면 상위 대학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그럼 돼버렸고요. 많이 좀 힘들다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좀 법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물리는 이제 개정된 포인트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있는 2, 3, 4 있는 이 소단어는 기존의 물리원과 내용이 똑같고요. 네, 앞에 돌림인과 안정성만 물리학 2에서 내려왔어요. 물체 내려왔는데 이 돌림인과 안정성이 10년 전에는 원래 물리원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물투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원에 내려온 케이스가 되겠고 당연히 뭐 10년 전에는 제가 물원에 있을 때도 제가 여기는 수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킬러 포인트 파트였습니다. 돌림 안정성이 다시 돌아오는 물원에서는 돌림 안정성이 정성적인 내용 기본적인 개념 문제만 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물투로 이상한 부분이 좀 있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역학은 달라진 점이 없고요. 비역학의 변화가 더 커요. 비역학은 물투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전기장 부분 회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물투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역학의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보다 한 2분의 3배, 한 1.5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서 물투에서 내려온 단어도 많고 양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비역학 부분도 이제는 무시하고 넘어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더 이것도 말씀드리면 요 역학 전체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역학 전체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집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여름방학 때 이제 물투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최근에 이제 그 유형이 전부 다 수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강북에 있는 일반고나 지방에는 일반고는 지금도 자작형 문제를 내요. 쉬운 문제, 중학교 수제 물리 문제. 적어도 이제 강남권, 강북의 자사고는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강북의 자사고도 그렇게 안 내요. 전부 다 수능형으로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 문제를 전부 다 수능형으로 바뀐 지가 한 6, 7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죠. 제가 화학 선생님에 비해서 이득 보는 게 있습니다. 화학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선생님 탓을 좀 해요. 선생님 좀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선생 있는 거 아니야? 바꿔볼까? 이러는데 물리를 못했다 그러면 본인 아이 탓을 해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나? 근데 이게 제가 벌써 이득 보는 게 맞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물리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냥 선생님의 호불호? 생김새가 좀 더 마음에 들고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거지 누구한테 듣든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 다 물리 과목을 좋아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호불호 큰 차이가 없어요.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한 방식이 워낙 선생님과 달라서 다 크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물리를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죠. 설명 들을 땐 다 이해된다 해요. 제가 100명 수업하면 99명 이해한다고 하거든요. 한 명은 가끔 안 된다 치고 있어요. 99명 이해를 해요. 집에 가서 책 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리가 다 작문의 줄거리. 그거 비문학 지문 같습니다. 10줄 나오거든요. 거기서 내가 무슨 수식을 써야 될지 떠올리고 그래서 찾아 집어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리딩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리딩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수학이랑 비슷하거든요. 수학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집에 가서 연습 문제 한 200개씩 풀잖아요. 물리는 설명 한번 듣고 일주일 뒤 전날 밤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당연히 못 풀죠. 200개, 30개 줍니다. 30개. 근데 1번 문제 풀다가 별표 치고 자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자, 수업 시간에 심지어 3시간 수업을 하면 1시간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1시간 정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 기억으로 문제를 니네 어떻게 푸냐. 그러면 대부분 수업은 재밌었다. 이해는 간다. 하지만 문제 안 풀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시간 할애를 좀 해야 되고요. 수학 같은 거 보시면 물리원 2학년 가보니까 고의 수학으로 해보시죠. 제가 수학 커리를 잘 몰라서 고의 수학으로 보시면 고의 수학 한 번 시켰다고 마무리됐다고 생각 안 하시죠? 당연히 뭐 개념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3번 돌린다 생각하시죠? 근데 왜 과학은 한 번 들으면 땡인가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 아이 물어화원 중학교 때 한 번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죠? 그 한 번 했으니까요. 그 한 번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다 해가고 문제 잘 풀었나요? 제가 성취도 어땠나요? 여쭤보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하는 어머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누구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상위권이었어요. 이런 대답하는 어머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번 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었는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학이 그렇듯이 과학도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몇 개 제가 이제 써둘 텐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현재 올해랑 작년이랑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가 25개 내외입니다. 50분 주고요. 뭐 경기고는 35분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경기고는 35분에 24문제 주거든요. 수능 문제보다 5분 더 주고 뭐 4문제 더 준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상 출제한 본인들도 그 시간에 다 못 풉니다. 학교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본인은 시간을 풀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못 푼다 대답을 하세요. 근데 학교에 100점은 있어요. 물리가 이제 그 매니악한 그런 과목이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 수능역으로 내는 학교들 평균이 3, 40점대입니다. 평균이 30점, 40점이면 10점 미만도 많다는 얘기죠. 어린 거예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1, 2주 공부하고 난 이게 아닌가 봐 하고 한 줄 찍고 나오는 거죠. 그 친구들은 1년 전에 그 과목을 선택했던 거예요. 준비는 안 한 거죠. 미래 내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 이제 1등급 것은 올라가는 추세고 평균 내려간다. 준비 없이 물리 선택하는데 대신 물리는 매니악한 과목이니까 준비한 친구들은 많으니까 최상위권은 물리가 완성돼서 입학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아이들 2027이죠. 27이고요. 왜냐면 제가 고1하고 중3은 제가 같은 PPT 쓰기 때문에 27인데 좀 더 나을 수 있는 게 내년 고2 물리학은 올해 고2 물리학하고 시험 문제가 똑같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똑같으니까요. 학교 선생님은 변화에 좀 둔감해요.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은 빨리빨리 어떻게 바뀌지? 어떻게 바뀌지? 막 이렇게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바뀌어? 일단 기다려봐. 심지어 나이가 50대 이상인 선생님들은요. 10년 전 것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그 선생님 나이부터 조사하거든요. 무슨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딱 기억 계산해보면 8차 때 교육과정 그거 하는구나. 내신 문제는 그걸 낼 수가 있어요.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학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민감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적응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 애들이 고2 물리학 할 때 고3도 그 교육 과정이 달라서 이제 이게 혼돈이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고2가 되면 첫 세대가 고3이 되면 2, 3학년이 같은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개정된 거를 변형하신다는 거죠. 적용하실 거고.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지금은 통합과학을 학교별로 듣죠. 통합과학은 절대로 학교별로 따로 들어야지 같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내신 대비할 때는. 그래서 현재 물리원 같은 원과목은 연합반을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그 시험 난이도나 출제 페널티가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 학년 때가 되면은 고2 내신 대비도 학교별로 갈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를 거고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게 돼 버리니까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가 엄청 커질 거예요. 어떤 학교는 쉽게 갈 거고 어떤 학교는 어렵게 갈 거고. 이게 수능 볼 때는 어렵게 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였는데 이제는 어렵게 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적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뭔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 고2 내신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2학년에 맞춰서 올라갈 때 연합반 같은 걸 안 하고 고2도 전부 다 학교별로 갈 겁니다. 그 학교에 맞춰서 특성을 하는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계정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고2 올라갔을 때 내신 대비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최소한 학기 들어갈 때 고2 1학기 전까지 최소 3번 정도는 반복하는 경우가 그나마 학교 내신 대비 적용하는데, 즉 1, 2등급 하는데 유용하더라. 처음 하는 친구가 1등급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대보고 위주로 보면 한대보고가 현재 4%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7자리 정도가 1등급이거든요. 4자리는 입학할 때 결정돼 있어요. 고1 입학할 때 4자리는 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두 자리가 전학생이 와서 차지합니다. 과거에서 전학 온 친구 한대보고 많이 와요. 그 친구가 한두 자리 해요. 그러면 5, 6자리죠? 한두 자리 남죠. 한두 자리가 물리원을 한두 번 했거나 아예 처음 하는데 머리가 많이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끝자리를 차지해요. 가능은 하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좀 더 여력이 있죠. 처음 하는 친구가 물리원 1등급 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평균적으로 3번 정도는 하고 올라오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3이면 이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니까 4번 남았습니다. 4번 중에 3번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잘 따라오면 이제 물투에 있는 역학과 에너지까지는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다. 절대적으로 이게 안 됐는데 이거 가시면 안 돼요. 수학이 대충 뭐 이거 했다고 그 다음 단계 갔다가 다시 그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이게 완벽하게 다 되면 이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원생투는 과는 과목이에요. 화원화투도 약간 다른 과목인데 물원 물투는 같은 과목입니다. 물원을 그냥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간 게 물투기 때문에 물원 물투는 연계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화원을 못한 친구가 화투를 잘한 경우는 없지만 화원을 잘했다고 화투를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리는 물원 잘한 친구가 물투도 무조건 잘합니다. 물원을 못했던 친구가 물투 잘한 경우 절대 없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물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정 전 이름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을 선택 안 하면 투를 못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원을 선택 안 하면 컬 이상 물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대에서 이미 핵심 권장 과목이 다 발표된 지 오래됐죠. 대부분 공학 계열은 물투를 선택 안 하면 못 가요. 그래서 의대 계열은 생명을 선택 못하면 못 가고,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마 뭐 입시 소장님 같은 경우와 설명해 드리겠죠. 물리 선택이 전보다 좀 중요해졌다 말씀드리고 싶고, 교재 있고, 교재에 실려 있는 거랑 실제 이제 단대국어로 이제 작년까지 내신 대비하고 내후년에 다시 할 건데요. 내년에 다시 할 건데요. 뭐 교재 있던 거랑 학교 시험 문제랑 얼마나 겹치냐 이건데,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는 물리 선생님의 교재 보면 겹치는 정도가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뭘 뜻하냐? 그냥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 변형 가지고 출제하신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 실제 예시도 있죠. 교재에 실렸던 기출 문제고 학교 시험 문제고 똑같습니다. 단대국어든 한대국어든 똑같습니다. 사실상 시험 들어가기 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들어가요. 교재 폼이 되겠고, 요거는 뭐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물리 처음 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교재가 이게 개념반이잖아요. 1스텝, 2스텝이 쉬운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들. 단순한 문제, 계산 문제부터 제가 넣어놓고 3스텝부터 난이도를 높이거든요. 사실상 요게 고2 기출 난이도 수준이에요. 스텝 3가 수특 2점 라인이나 고2 모의고사 라인이고요. 심한 문제가 이제 고3 기출이나 아니면 수능 문제.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 한 25개 기준 한 4개에서 7개 사이.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당연히 마스터를 해야 되고, 여기 문제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풀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전 목표를 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뭐 시간이 오래 걸려도 풀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우수한 난이도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문제를 3분 내에 풀 수 있으면 당장 수능 봐도 돼요. 제 교재는 개념반 교재지만 정말 쉬운 문제부터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 다 배치를 해놨고, 수업도 할 거예요. 일단 중등 수준 물리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중등과학학원을 안 다녀본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고1 통합과학 때 수업할 때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중학교 과학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시험만 공부한 친구들은 통합과학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학교에서 놀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시험 안 보는 단어도 상당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학원에서 싫어하겠지만 중등 분리가 안 돼 있고 통합과학도 안 돼 있는데 고위과학을 들어오는 학생들을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중등과학학원이 아직 중3이니까 학교에 있는 중등 물리화학 한 바퀴 돌리고 고1 통합과학 돌리고 고2 물리화학을 해도 안 늦거든요. 단계별로 밟으면. 반대로 거꾸로 확 올라왔다가 엄마 나는 과학이 아닌가 봐. 이러고 빠꾸 먹고 1, 2년 동안 아이 머릿속에 과학이 삭제되면 그것보다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업하는 강사지만 단계별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중등과학 고추는 해다.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은 욕심 있으시니까 보내시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중등 분리 수술부터 설명할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 있어. 이게 통합과학의 연계가 돼. 그 다음에 이게 고위 물리원에 있어.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통합과학에는 물리는 것까지는 제가 커버를 할 거예요. 설명은 할 거다. 네. 물론 이제 요 수업이 중3이랑 고1이 같이 듣기 때문에 고1 친구들이 역학학 그거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거든요. 시험 끝나고 보름 뒤에 요 특강 들어와요. 머릿속에 없어요. 기말고사 역할 보거든요 지금요. 예, 보름 뒤에 이 특강 들어오죠.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고1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중등물리 제가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요 수업은 물리원을 한 3번, 4번 돌렸는데 우리 아이가 물리 좀 많이 잘해요. 그럼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 학생은 심화반 가셔야 돼요. 그건 개념반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손해설지예요. 그 교재 뒤에 줄글 해설이 써 있는데 저도 방금 지금 손해설지 만들다 왔거든요. 그 제가 좀 약간 좀그 첫인상이 약간 좀 피곤해 보이시죠? 여기 찐해가지고 예. 연구하자는 겁니다. 예. 새벽까지 요거 만들고 있거든요. 손해설지를. 왜냐하면 요즘 수특도 뒤에 줄글 해설 읽어보면 제가 읽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해설을 쓰는 사람도 이과예요. 읽는 나도 이과고 서로 의사 전달이 안 돼요. 아이들은 더 못 읽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로 모든 교재 문제는 다 직관적으로 풉니다. 니은 요 공식을 써서 이거 숫자를 대입해서 이걸 써서 답이 나온 거야. 아이들이 줄글해서 안 봐요. 이제 이거 보고 니은 이렇게 푼 거구나. 그럼 이제 감이 잡죠. 그 다음 문제 본인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이제 이거 빨리 안 올린다고 막 아우성 치거든요. 선생님 빨리 올려요. 빨리 이래요 빨리. 예, 이렇게 해서 세 번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 이제 커리 설명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전범인데 여름이 너무 짧아요. 7회밖에 안 돼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전범위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세하게 하려면 14회가 필요해요. 정말로 하려면 역학 7회, 비역학 7회. 그렇게 시간 할애 안 하실 거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역학 듣고 비역학 들어갈 때 거긴 나중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역학이 치중한 컬입니다. 수업할 때 역학 위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역학은 제가 요 두 개만 넣어놓은 게 요게 통합과학에 있는 거예요. 통합과학이랑 고위 물리학은 겹치는 챕터만 딱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급한 건 고2가 아니라 고1이잖아요. 고1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통합과학이 겹치는 거. 그러면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가 여기거든요. 겹치는 게. 통과 물리랑 고위 물리학 겹칩니다. 여기도 겹칩니다. 사실상 고1 통합과학에는 물리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통과랑 물리와 같이 수업하니까 컬을 그렇게 짜놨고, 근데 비역하게 다루지 못하는 파동 파트는 파동이 통합과학이 없어요. 그래서 파동 파트는 제가 따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랑 자료는 드릴 겁니다. 종강한 후에도 공부를 하게끔 볼 거예요, 아이들. 알고 있어요.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 개강은 이제 화요일 날 하는데 화목 오전 10시입니다. 보통 이제 방학 시작하면 중3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 나는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10명 중에 1명. 10명 중 9명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여름에 뭘 또 들어 엄마. 아침 10시에 일어나라고? 이럴 수 있어요. 엉덩이 좀 차고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오전 수업에 아이가 없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죠? 예, 피스.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고, 제가 중등 물리부터 고1 통합과 고2 물리학까지 단계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초반 30분은 쉬운 거, 중간에 1시간, 2시간은 이제 어려운 거, 제 마지막에는 킬러 단원, 어려운 수능 문제 풀 수 있는 킬러 포인트 설명할 거고요. 손해지 드릴 거고, 2회차부터 매주 테스트 볼 거고,
당연히 문자 다 보내드리겠죠. 당일날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종강하는 날 성취도 평가를 볼 거예요. 이건 고2 평가원이랑 고3 평가원 문제,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문제로 만들어서 등급이 표기가 돼요. 우리 아이가 다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을 맞겠다라고 인지해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다음 과정에 물투로 갈 수 있을지, 요걸 다시 들어야 될지, 좀 애매하니까 한두 번 쉴지를 판단하시는 기름이 되겠다. 당연히 오프라인 그 라이브로 제가 온라인 유튜브 송출할 거고, 그 영상이 복습 영상도 됩니다. 무제한으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약제 클리닉도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개강하고 나면 설명을 드릴 거고, 제 조교 친구들이 지금 한 명 두 명 좀 군대를 가고 있어 너무 슬프긴 한데, 그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제 조교들이 다른 선생님들 조교에 비해서 많이 친절하다. 되게 투명하거든요. 다른 조교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되게 친절해요. 다 제 제자로만 뽑습니다. 담배 안 피고, 그다음에 성정이 올곧고, 바람직하고, 그런 친구들 뽑기 때문에 친절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거든요. 하는 없이. 그런 친구 있기 때문에 조교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역학만 하는 겁니다. 역학만 하는 거여서 다른 점은 요건 이제 주 2회 화목, 요건 주 1회. 주 1회가 주 2회랑 이제 다른 점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데, 주 1회와 주 2회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전날 밤에 숙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2주에 한 번 수업해도 어차피 2주에 한 번 숙제하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지만 그나마 아이들은 이게 부담이 적어 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화목 1이 되겠고, 시간이 화목이 좀 좋아요. 화목이 저녁입니다. 저녁. 이게 왜 좋냐면 9시 끝나면 집에 안 가요. 10시까지 남을 겁니다. 10시까지 남아서 뭐 클리닉도 하고 재시험도 오고 질문도 받고 하겠죠. 그래서 10시에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가 제가 관리할 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좋다. 시간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일요일 오전도 있고요. 그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그래서 전체 시간표인데 제가 SNT를 너무 사랑해서 SNT의 절반 정도의 시간표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주 2회 오전 10시 수업이 되겠고요. 전범위. 그다음에 역학만 하는 게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인데, 뭐 이간도 좋지, 이것도 좋지만 요게 의외로 좋다. 수학 같은 게 정규로 안 잡혀 있다면 요게 관리받기에 제일 좋아요. 여기 와서 각자 뭔가 공부를 하고 가게끔. 요 앞에가 클리닉이기 때문에 각자 제가 같은 강의실 배정해달라 할 거거든요. 낮에 공부할 게 없으면, 수업이 없으면 미리 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수업 들어와도 되겠죠. 요 클리닉 때는요 다른 과목 공부해도 돼요. 자습실처럼 이용하시면 되게끔 제가 세팅할 거고, 요거는 현 고1과 고2가 되는 거야. 이건 현 고1 애들 2학기 통과 킬러인데, 중3이 들어와도 되긴 하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통합과 처음부터 하는 전범위 커리 등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건 고2 애들 2학기 범위 킬러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고 역학 위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강이랑 학원은 제가 다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런 경우 있어요. 반복이죠. 물리부터 시키는 게 맞아요, 선생님? 통과부터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 질문. 해박하겠지만 저는 통과부터 시키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SNT 이번 여름에 통과 수업이 없어요. 물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순서로 시키는 게 맞아요. 통과 듣고 물리화. 이해되시죠? 그래도 혹시라도 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비는 시간에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